어머, 제 컬이 이런 컬이었어요? 저 이런 머리였어요? 악성곱슬이라는 말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곱슬은 더 이상 감추거나 매직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라 자기의 개성과 유니크한 걸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최종 목표는 그냥 커트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곱슬머리에 대한 이야기와 원장님의 곱슬 관리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곱슬머리 고객들이 자주 하는 헤어 관리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마른 머리에 빗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알려진 것은 젖은 머리에 빗질하시면 모발이 상합니다 라고 기존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른 머리에서 빗질하니까 더 부스스하고 사자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싹 이렇게 구부린다면 물고기의 비닐이 날이 서겠죠. 그 날이 선 것 같이 생긴 것이 곱슬이에요. 근데 여기에 마른 상태에서 빗질을 계속 한다면 가뜩이나 들려있는 그 비닐들, 큐티클이 마른 상태에서 잘리니까 더 모발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수분이 있을 때 빗질을 해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샴푸할 때 모발을 때를 벗기듯이 빡빡 감으시는 거. 샴푸를 여기다 펌핑을 하고 모발을 닿았을 때 두피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모발을 먼저 이렇게 빨래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큐티클 박리, 그것도 모발 손상입니다. 세 번째는 수건으로 털기. 특히 남자분들이 그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터시는 거. 근데 곱슬머리 그렇게 하시면은 전기 맞은 것처럼 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센 바람으로 드라이 말리는 거. 드라이 말리실 때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말려주셔야 되는데 말려보세요라고 드라이 들면 이렇게 말리시거든요. 그나마 들떠있는 큐티클을 얌전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자들 매직기 장마철에 많이들 하시는데 그 온도를 180도로 하시더라고요. 180도는 프라이가 튀겨지는 온도 정도고요. 그럼 몇 도가 좋으냐? 저 같은 경우는 손님들 할 때도 120도 정도 쓰거든요. 대신 그때 쓰시는 건 큐티클을 보호하고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오일 성분의 모발 보호제를 조금 발라주셔야 돼요. 120도 정도여도 충분히 이게 펴지나요? 제가 작업할 때는 120도, 130도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손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발 굵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반응하고 컬 타입에 따라서 반응하니까 180도로 풀파워로 올려서 하시기보다는 150도를 기준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곱슬 관리 전에 했던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요. 미용실에서 받을 수 있는 곱슬머리 전용 시술이나 관리법이 있나요?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매직을 제일 어리게 시작하신 분은 3살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때부터 30살 넘어서 아니면 40대까지 하신다면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그럼 총 100회? 그때까지 두피에 쌓인 펌제의 양, 그리고 누적된 그 독성 물질들에 대한 모발이 그러니까 제대로 자리를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모발은 굉장히 이상한 결합도 생기고 이상한 컬 형태가 생겨요. 그때 프리즈가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심한 분은 둥지 지은 것처럼 한 곳에 몰려가지고 계속 엉키거든요.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거기는 전문 영역인데 그럴 때는 펌처럼 결합을 살짝 풀어줘서 느슨하게 만들어주고 덜 곱슬거리게 모발에 집중적으로 단백질이나 케라틴, 오일 성분을 넣어줘서 일상생활할 때 부드럽게 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관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가지 했었던 게 매직에 지쳐있는 분들을 다시 2-3시간씩 앉아서 이걸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저도 내적 갈등이 조금 심했는데 탈매직으로 가시고 곱슬로 완전 정착하실 때까지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최종 목표는 그냥 커트만으로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 전환기, 과도기에는 그 과정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클리닉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연결펌이나 아니면 부분펌을 추천드리거든요. 일단 탈매직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부스스하게 올라와서 연결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모발은 이미 데미지가 거의 5번에서 6번, 많게는 10번 이상 있기 때문에 일반 펌을 걸면 아무리 약한 펌제라고 하더라도 모발이 손상이 크고 그 다음에 다시 페그리드가 될 수 있거든요. 손상도에 맞는 펌제 선택을 해서 연결 펌을 해드리면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고요. 탈매직 기간을 조금 부드럽게 넘길 수 있고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곱슬 관리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들어가니까 훨씬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펌도 일종의 곱슬머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CGM도 배우고 관리법도 배우고, 그리고 한 가지, 곱슬머리가 부분적으로 곱슬인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그리드님 같은 경우도 여기 뒤쪽, 위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일자로 펴져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가 거의 곱슬인데 이쪽은 펴지니까 이게 가장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잠깐 컬을 걸어주는 거. 그래서 같이 스타일링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또 부분 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앞머리, 두피에 닿지 않게 매직으로 풀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어들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의해 주시면 해드릴 수 있어요. 내 머리에 맞는 케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곱슬머리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곱슬에서 온 그 곱은 고운의 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곱슬은 더 이상 감추거나 매직으로 바꿔야 될 게 아니라 자기의 개성과 내 독특성, 유니크한 걸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곱슬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매직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곱슬머리들은 무조건 매직해야 됐고 무조건 3-4시간 미용실에 앉아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물론 매직을 다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모들이 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모로 있을 것인지를 1년이나 2년 텀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목표는 이 고객의 모발 상태와 그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생활하실 때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헤어스타일을 관리할 수 있는 거, 미용실에 들어올 때 행복하게 들어오고 나갈 때도 행복하게 나가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곱슬머리의 뜻은 몰랐는데 곱다에서 온 곱이었다니 너무 예쁜 말이었네요. 그쵸? 우리가 어떤 아이들 보면 참 곱다라는 표현 쓰죠. 그 고운의 곱이에요. 다음 질문이에요. 자연 곱슬을 살려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자연 곱슬로 돌아가는데 보통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으시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15년에서 20년, 많게는 30년 동안 매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모공 상태가 지금 많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쩔어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모발의 생태계를 다시 돌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학자들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6년에서 7년 정도? 빨리 돌아오신다면 3년. 매직을 그만두시고 나타나는 컬은 내 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컬 보고 실망하시거나 내 머리는 프리즈가 많아서 여기서 난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가 아니라 모공에도 좀 시간을 주셔야 돼요. 매직한 시간보다는 빨리 회복되겠지만 그 시간 동안 내 머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나중에 완전한 곱슬로 바뀌었을 때 자신감을 가지고 모발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손님들 중에 거의 본인의 곱슬을 찾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관리법을 제가 특별하게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를 교정해 드리면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머 제 컬이 이런 컬이었어요? 저 이런 머리였어요? 라고 거울에서 눈을 못 떼세요. 거의 황홀해 하시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아직 자기의 컬이나 자기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못 찾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가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이런 길도 있답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게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곱슬머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저 이거 남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곱슬머리 너무 싫어요. 근데 곱슬머리가 왜 싫다라는 이미지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어딘가 우리가 배운 거겠죠. 만약에 처음부터 어머 너 곱슬머리 너무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내 머리가 많이 소중했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세대부터라도 다음에 오는 세대에게 곱슬머리는 너무 예쁜 머리다라고 가르쳐 준다면 프리즈 그거 조금 부스스한 거 어떤가요? 그냥 그럴 수 있죠. 그것처럼 뭐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거 인식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말씀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저도 제 곱슬머리가 되게 못난 악성 곱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직을 중단하고 나서 제 컬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제는 악성 곱슬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악성 곱슬이라는 말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곱슬이 곱슬이지 악성이 어디 있고 악성 직모는 왜 적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또 이어서 가볼게요. 곱슬머리를 가진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요? 곱슬머리는 단점이 아니고 개성이고 스타일이고 내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전 세계 단 하나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지문처럼 곱슬의 패턴도 똑같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거는 나만이 가질 수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CGM이다, 제품을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가 이렇게 많아서 어렵다라고 관문을 느끼시는데 마치 외국어 같아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곱슬머리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세상에 들어가서 익히고 배우다 보면 아, 이런 게 곱슬의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곱슬머리가 숨겨야 되고 고쳐야 되고 해야 되는 머리가 아니라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핀 게 아름다우면 피시면 되고요.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좀 어떻게 해?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아름답고 내가 이게 편안하면 그게 나만의 자신감, 개성 아닐까요? Love your curls. 예그리드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곱슬머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면 더 예쁜 컬러 보답할 거예요. 오늘은 의왕에 있는 뉴욕케어 송수경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곱슬머리에 대해 궁금하던 게 해결되셨을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뉴욕케어 예약하실 때 예그리드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전 시술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본문에 적어둘 테니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